대선 이후 새 출발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하는 국민의힘 이야기 이분과 나누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분위기 물어보면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뭐 초상집 분위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으니까요.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네. 열렸다고 하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찬반 경론이 있었다고 하던데.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5시간 10분 동안이나 했다는데 이게 합의된 바가 없었어요. 합의된 게 없고. 그래서 또 그 나오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혁신안이 네. 또 기존의 그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막혀서 좌절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오히려 혁신을 추진하려고 했던 김용태 위원장이 자리 보존하기도 힘들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네. 그 역시 도로 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혹평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점심 이후에 네. 그런 좀 물꼬를 바꾸는 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네. 저희 당의 재선 의원들이 30명인데 네. 그중에 15명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네. 거기에는 뭐 구친윤 소속으로 분류됐던 분들도 있고 지금 친한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거기서 김용태 위원장에게 당분간 힘을 실어주자. 그러니까 뭐 8월 말까지 전당대회 한다면 네. 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가 아니고 8월 말까지 하도록 네. 그런 식으로 총의를 모아서 언론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려면 더 많은 그렇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물꼬를 튼 건데 네. 근데 15명이 거기에 서명한 이후에 재선 의원 2명이 또 추가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수별로 쭉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면면을 보면 말이죠. 네. 이제까지 강성 친윤 뭐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도 네. 이 쇄신의 물결에 동참하겠다라고 노선 전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이 아직도 친윤 대 친한 이런 뭐 대립 구도가 익숙하니까 네. 그 관성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언론 기사들 작성하고 그러는데 오늘부로 이제 친윤이 더 이상 단일 대우가 아니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죠. 네.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뭐 이제까지 강성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들도 이제 나는 쇄신의 큰 물결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노선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9월 전당대회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말이죠. 재밌는 거는 어제 그래도 그 한두 사람이라고 그 박경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조기 전대에 동의를 했다. 그 조기 전대가 늦어도 8월 말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하니까 네. 그 전까지는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 어제 결론을 못 냈잖아요. 결론 못 내는 거죠. 누구는 6월 30일까지만 하고 나가라. 네. 누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권한을 맡겨야 된다. 네. 아니면 김용태 위원장이 좀 아까처럼 그 연장을 해야 된다. 2달. 네. 뭐 이게 세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네. 오늘 그 재선 의원 17명은 김용태 위원장이 좀 2달 더 연장해서 전당대회까지 잘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총의를 모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의 결론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강성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은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후보 교체 작업.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 날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네.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던 당시 뭐 일종의 파동이든 사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 얘기도 김용태 위원장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좀 굉장히 심하죠. 근데 네. 오늘 그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특별한 거는 아직까지 없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요. 당무감사를 통해서 내부 정리를 안 해놓으면 네. 어차피 지금 저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 후보 교체 그게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해서 네.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그 쌍권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그런 문제를 접할 때 당무 감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해 놓는 게 네. 오히려 이후에 그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더 나은 거 아니냐, 나은 선택 아니냐. 이거 당내에서 먼저 정리하면 그렇죠. 수사가 그걸 가지고 정당에서 결정한 일을 예. 수사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무감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덮고 지나가자 하는데 덮어질 수가 없어요. 당무감사 안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예.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예. 지금 권영세 예, 전 당시 비대위원장 뭐 이양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또 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당사자들이 네. 그걸 좀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친윤 쪽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 후보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박근혜 정권 때 통진당이 위원정당으로 돼서 해산됐잖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은 그 왜 위원정당인가 그 근거에 있어서 뭐 이석기 전 당시 의원이 뭐 주도했던 RO라고 하는 뭐 혁명 조직이 네. 내란 모의를 했다. 네. 내란 선동도 했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 통진당이 기억나시겠지만 뭐 관악구 어디 지하 사무실에 뭐 전화기를 여러 대 갖다 놓고 네. 그 여론조사 경선하는데 네네. 그 조작을 했다.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그게 엄청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예. 그게 또 들어가요. 부정 경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건 반민주 아니에요. 반민주. 네. 그러니까 그게 정당 해산 사유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통진당의 경우.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도 똑같이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런 거라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인데 다행히 통진당과 다른 거는요. 저희 당은 당원 투표에 의해서 그 행위가 치유가 됐어요. 사후에. 예. 예. 그렇죠. 그 예. 이른바 후보 교체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당원들이 그 허용을 안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다시 회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게 과연 뭐 법적으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될지는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뭐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억하심장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뭐 정당 해산 사유다 뭐 이렇게 뭐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뭐 그건 좀 봐야죠. 예. 지금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본인이 그만둘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원래 주어진 그렇죠. 임기고. 원래 임기잖아요. 그다음에 임기. 오늘 그 17명 재선 의원들 그것처럼 그런 의견으로 가면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서 또 필요한 건 상임 전국위원회 한번 열어서 네. 임기 한 2달 8월 말까지 또 새로운 대표 그 등장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의원총회에서 네. 의원들의 중지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안 모이는 상황에서 지금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선거에서 뭐 구친윤계든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 중에 누군가가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면 네.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는데 그렇다고 원내대표 개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오늘 그 17명 재선 의원들의 그 결의 네. 여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반으로.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원내대표 경선에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사실 당대표를 지냈다고 하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까지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거는 있던데. 좀 뭐 그렇게 기사는 나오지만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뭐 4선, 3선 뭐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까지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건데 이제 의원들이 좀 판단할 거예요. 예. 이 지금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변화와 쇄신의 이런 흐름에 부합되는 인물인지 네. 오히려 거기 그 흐름에 역행하는 인물인지 다 107명 의원들이 다 의원들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 친한계 쪽에 있는 의원도 나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친한계라는 딱 그 딱지를 딱 갖고 나가는 사람은 없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후보군 중에 거론되는 삼선의 김성원 의원이 이제 뭐 친한 이다라는 분류는 되고 있죠. 예. 김성원 의원은 나갈 의사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 뭐 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거 하나만 좀 더 묻고 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조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만약에 전당대회 열리면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면 네. 당대표로 출마하는 겁니까? 그건 정해진 바가 없고요. 정해지지 그 않았습니까? 이른바 친한계 내부에서도 네. 출마해야 된다는 출마파가 있고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되지 있다. 않겠느냐 하는 건데 뭐 어느 쪽이 더 많고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목화 고민 중에 있고. 말씀 듣다가 죄송하지만 네. 하나만 더 생각난 네. 게 있는데요. 김무수 전 그 장관 네. 전당대회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처지가 달라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도 좀 길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면에서. 나이의 측면이나 뭐, 예. 세력도 있고. 예.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은 뭐 나이로 보나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이념 노선으로 보나 요번에 대표직을 안 하게 되면은 거의 그냥 뭐 사라지는 네.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김문수 장관 지지자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대표 만들기 운동을. 알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은 윤곽이 더 드러날 네. 테니까요. 이 얘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이른바 3특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란, 김건희, 최상병. 지금 특검 오늘 국무회의에서 네.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고. 네, 당연하죠. 네. 그럼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텐데요. 네. 그럴 때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에 있는 그 수사 대상 한 곳에 지금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있고 이게 또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뭐 그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실체적 진실이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돼야 되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국회 표결 방해하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서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얘기를 저격을 했잖아요. 네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게 드러나면은 네. 그게 또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만약에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당사자들은 네. 그런 거는 통화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정확한 우리가 그 팩트가 뭔지를 알아야지 뭐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 안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 문제도 같이 그렇죠. 수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여러분 계시죠.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연루된 사람들 정치인들의 숫자로 보면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 쪽이 더 연루되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김건희 특검. 내란보다는. 내란은 당시에 의원들 중에 계엄을 전후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나 대화를 나눈 사람들. 네. 그리고 뭐 통화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인원으로 좀 이렇게 한정될 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 조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3특검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지난번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네. 3특검에 대해서는 혹시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그거를요. 이제 이런 거죠. 파출소 피해라다가 경찰서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대법원장 추천 뭐 특검 네. 뭐 해가지고 제3자 특검 예. 그다음 독소 조항 좀 최대한 없애고 뭐 해서 그때 좀 처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른바 당내 친윤계가 반발을 해갖고 그쵸.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게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용인을 안 한 거죠. 예, 그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결국 지금 와서 보면은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격이에요. 차상병 특검도 그렇고.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에 좀 의견이 가까우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한 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공판기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사실상 재판 중단을 선언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들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아니라 또 다른 케이스라면 과연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좀 법원이 섣불렀다고 봅니다.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것이다. 훗날 이 법원 역사에 굉장히 그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진행되어 오던 모든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네. 원래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거. 예. 그게 통과되고 공표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예.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묻어버리면 그나마 좀 법원이 체면도 차리고 네. 그 상권 분립에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었는데 먼저 누워버렸잖아요. 민주당이 설명한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먼저 누워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 스스로가 독립성을 그냥 훗날 저는 이게 훼손하게 법원의 된 것이다.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봐요. 이게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오늘도 이제 인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초반 한 일주일 남짓한 기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사를 포함해서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걸 수밖에 아직까지 없을 것 같아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뭐 딱 명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런데 굉장히 뭐 실용적인 인사를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신다. 네, 실용적인 딱 꼬집어가지고 이거 이른바 잘못했다. 그 과거에 그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코드 인사에서 예. 좀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망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네. 비판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신조준 의원과 얘기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